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진단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택트 기대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슬슬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조금씩 진정이 되고, 이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주로서 이렇게 숙박업체, 호텔신라라든지 또는 항공주,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여행주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테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던 종목 호텔신라와 대한항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들어서면서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10월달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등은 삼성전자고 그렇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해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LG전자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호텔신라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도 모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종목부터 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종목은 네이버 봐야 되겠죠? 네. 네이버. 자, 그동안 이제 언택트 관련한 부분, 또 라인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세를 역전시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신고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 20만원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요, 왼쪽 편에 적군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도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1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34만원대까지 무려 200%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무언가 조금 떨떠름한 명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평선이 모였어요. 단기 이평선이 모두 모여가지고 저항을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시장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밀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갈라지고 있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격이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도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매도 압박 속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딱 멈춰버리게 되니까 주가가 받아줄 만한 그런 세력이 없어짐과 동시에 주가를 하락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신규매수는 당연히 지금은 곤란하겠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특별하게 저런 어떤 포지션을 구성을 해놓은 상황이 아닌 거라면 그냥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조정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될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지선 라인 때는요, 바로 직전 저점이 되겠죠. 28만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을 가져간 이후에 다시 대응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추세도 좋고 성장통도 좋은데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올라갔죠. 같은 언택트이기도 하면서 흐름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실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이버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 네비, 카카오, 그 다음에 이 카카오를 연결해서 쇼핑, 선물하기 등등등 정말로 많은 그런 것들과 또 그 캐릭터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복숭아라든지
그 다음에 사자, 네, 라이온, 네, 이런 것들, 이런 캐릭터 판매하는 것들도 또 쏠쏠하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쏠쏠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실 수 있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메신저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기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종목도요,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저점 깨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이버도 깨지 않았었지만 이 종목도 깨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지지가 조금 가까운 곳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조금 밀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위치는 일단 지지권대에 위치한 위치라서 뭐 딱히 나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요, 이렇게 그 지지선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된다라면 당분간은 저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대를 보면은 35만원쯤 될 것 같네요. 35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아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매도 이후에 조정이 끝난 다음 시점을 이용해서 재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들을 조금 가져가 보자. 근데 꼭 그냥 놔두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35만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 유지를 그냥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회복주 한번 볼까요? 호텔신라요.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권 통과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올 연초 대비해서 많이 내렸고요. 작년 연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연초 시점에 봄나들이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봄철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조금 애매했다가요. 연초, 즉 뭐라 그럴까요?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서 주가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매수 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여름의 흐름과도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초에 빵 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유하셔야 되겠죠? 네, 보유하셔야 되고요. 매수 어떻습니까? 네, 매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오히려 조금 들어와 줬기 때문에 매수하기, 뭐 그냥 요 가격대로도 매수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추세는 우상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향 추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향 추세에서 전환되는 포인트지만 위쪽에 10만원을 넘어가기 전에 악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악재를 통해서 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는 호재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 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느냐, 또 악재가 소멸이 되느냐 마느냐, 호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조건도 지금은 대응하셔도 별 문제 없는 위치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이것도 뭐 논란이 많고 그래서 종목이지만 일단은 저점권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 2019년도하고 다른 것은요, 이동평균선에 갇혀있던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개방하고 올라가는 이동평균선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서 보여지는 부분들도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만 좀 갖춰져 있다라면 더 좋은 그런 포지션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세요. 신규 조건도 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종목이 이제 조금 내려가서 19,000원 정도만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 들어갈 필요는 있기 때문에 소량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또는 채워가시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도 좋긴 한데 조금 들어와서 사면 더 좋겠다, 그 말씀을 같이 들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한항공도 홀딩 전략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부담될 거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순 매수 상위 볼게요. SK 하이닉스인데, 이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85,000원 수준에서 계속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5,000원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냥 매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주가에 다 반영시켜가지고 끌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들어오고 바로 나가면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지금이야 그냥 현재 시점 이 저점권 유지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근처까지 왔다라면 일단은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85,000원 또는 그 아래쪽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볼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도 실적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매출의 주력 포인트가 이제, 원래는 가전 쪽이었는데, 가전보다 더 잘 팔린 것이 바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런 전방 부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 전방 부품 쪽 그런 것들이 많이 납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현대차랑 콜라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주를 받고 납품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LG전자의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러한 수준의 자동차들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을 테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속 안에가 삐까번쩍합니다. 이게 우주선인지 자동차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좋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시설, 편의사항들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수요도 같이 덩달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데요. 워낙 추세가 강하고요. 지금 61선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은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85,000원 수준에서 나오는 요 지지선, 여기가 이탈되게 된다면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85,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 조절 차원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축소해 놓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85,000원이 현재 이제 지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모습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85,000원이 지지가 되면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만 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 85,000원 지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돌아설 때 매수하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과 그 다음에 돌아설 때 매수, 85,000원 지지가 이탈되면 비중을 축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종목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다양하게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6가지 종목들 다 이야기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총 12개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꼭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고 하더라도요,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쓸모가 있고요. 또 나에게 적용되는 룰이라면 더없이 좋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회적인 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 힐링하신 다음에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